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음악. 여기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음악이란 이른바 독일어권의 음악을 말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광의로 해석하여 스위스의 독일어 지역 음악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을 약칭하여 여기서는 독일 음악이라고 하기로 한다. 독일의 음악, 적어도 예술 음악의 역사는 이탈리아보다 새롭다. 그러나 독일인은 음악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고 그레고리오 성가가 독일어 지역에서 불려지게 되긴 했으나 그 이탈리아풍의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독일풍의 것으로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 하나의 예이다. 그 결과 스위스 장쿠트 갈렌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퀸티아와 트로푸스 등이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차츰 많아졌으므로 당시 교황 피우스 5세는 트렌트 공회의 교규에 따라 1168년에 5개의 세켄티아만을 남기고 여타의 세켄티아와 트로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현재의 로마교회에서도 이 5개가 공인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외래의 음악을 독일어화한 최초의 뚜렷한 예이다. 로마 멸망 후에는 로마의 예인이 독일에 흘러들어와 그것이 주체가 되어 음유 시인이 생겨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12세기에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미네쟁거가 탄생하고 세속 음악을 한층 더 발달시켰다. 이것은 작사, 작곡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부른 기사에서 비롯되었으며 14세기에 접어들자 차츰 시민계급의 손으로 옮아갔다. 또한 14세기에는 그 영향을 받아 서민계급의 마이스터 징거가 특히 남독일에서 성해졌다. 이것은 상공업자 조합의 우두머리 마이스터로서 음악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며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5세기 독일에서는 오르간 음악, 리트, 그리고 무곡의 독자적 양식으로 번영했다. 오르간 음악은 뉘른베르크의 장님, 오르간 주자, 파우만을 대표자로 하여 폴리포닉한 서법의 것을 보여주고 독일 오르간 음악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가곡은 로함의 리트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5세기 전반에는 대체로 삼성으로 적혀 있었다. 이들 리트는 작고 간명하며 대개는 유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무곡도 유행하기 시작하고 느린 2박자의 것에 빠른 3박자의 것을 계속시키는 유형도 성립되었다. 1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독일에도 플랑드르 악파의 물결이 차츰 밀려 들어온다. 그 최초의 대가는 이자크이다. 리트는 16세기가 되면 4성부의 것이 많아지고 때로는 5성부의 것도 나타났다. 남독일의 핑크, 장님 오르간 주자 호프하이머, 스위스 사람인 젠플 등은 그러한 리트 작곡가로서 두드러진 존재이다. 그 가운데에서는 또 단음악적 경향의 것도 벌써 볼 수 있었다. 그 반면에 종교개혁은 16세기 독일 음악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새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주체로 한 제례의 것과는 별도의 종교음악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이 코랄은 많은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 밖에서도 부르게 되었다. 이윽고 그 상징적인 힘을 인정받아 그것에 의한 기악곡이나 거대한 성악곡도 작곡되었다. 하슬러는 코랄과 창작의 결부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며 16세기 말의 독일 성악곡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또 플랑드르 악파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스벨링크는 네덜란드인이긴 했지만 베네치아나 영국의 영향을 소화하고 특히 오르간 음악으로 북독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에서 잊을 수 없다.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 일어나고 모노디와 폴리포니가 다같이 발달했다. 모노디 양식의 서정적인 가곡은 알베르트에 의해 작곡되었다. 이 알베르트는 쉬츠의 조카이자 제자이며 쉬츠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양식을 독일에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다. 단 알베르트가 작은 가곡으로 향했던 것에 대해 쉬츠는 주로 오페라와 종교음악으로 향했다. 쉬츠는 1627년 독일에서 최초의 오페라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탈리아 오페라에 바탕을 둔 오페라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전후에는 빈, 뮌헨, 드레스덴, 함부르크의 속속 공개의 오페라 극장이 건설되고 오페라 창작의 기운이 높아져 갔던 것이다.
바로크 시대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음악도 현저히 발달했다. 코랄은 여전히 그 창작의 중심이 되고 스벨링크 문화의 프레토리우스와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서 바하의 선배가 되는 샤인 등의 기악 작품에는 코랄을 사용한 것이 있다. 17세기가 되자 코랄의 기악곡에서의 사용은 특히 오르간곡으로서 두드러지게 되고 그 중에서도 코랄 전주곡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샤이트, 파헬벨은 이 종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 외에 또 성악 작품으로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투교한 칸타타 또 성해지고 그 뛰어난 작사자도 나타났다. 순환곡은 쉬츠의 사후에는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극적인 면을 강화했다. 바로크 시대에는 푸가도 완성되었다. 그 완성에는 독일의 오르간 주자가 크게 공헌했다. 프로베르거, 묵스테후데, 라인켄, 리벡, 파헬벨, 피셔 등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독일 바로크 시대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텔레만과 바하와 핸델이다. 단 핸델은 주로 영국에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다. 텔레만은 재주가 많은 다작가로 생전에는 바하를 능가하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하가 1750년에 타계했을 때는 고전파의 양식이 대두하기 시작하여 주선율에 감명한 화성적인 반주를 붙인 것, 명쾌한 형식을 존중할 것이 그 주류가 되었다. 그 최초의 대표자는 시타미츠 등의 만하임 악파, 북독일에서 활약한 바하 등인데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클래식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거기에 더해 만하임 악파는 관현악의 표현 능력을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 같은 무렵에는 글룩이 오페라 방면에서 활약하고 오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또 하이드는 현악 사중주곡과 교향곡의 고전파 세계를 확립하고 오라토리오를 독일적인 고전파적인 것으로 했다. 모차르트는 기악곡에 더욱 세련성을 더하고 오페라에서는 다채로운 표현을 개척했다. 이어 베토벤은 형식을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고전파 양식을 정점까지 높임과 동시에 이어지는 낭만파로서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들 3인에 의한 유럽 음악의 중심은 빈으로 옮아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대를 빈 고전파라고 부르는 일도 많다. 다음 낭만파의 시대가 되어도 유럽에 있어서 독일 음악의 우세는 변하지 않았다. 베토벤과 동시대의 시포어, 오페라에 있어서의 베버, 리트와 기악곡의 슈베르트는 초기 낭만파의 꽃을 피우고 이어 맨델스존과 슈만 등이 중기 낭만파의 작곡가로서 시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을 낳았으며 리스트와 바그너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였다. 리스트의 교향시, 바그너의 오페라와 악극은 광범위하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브루크너는 바그너파에 속하는 교향곡과 종교음악의 대가이며 홈퍼링크는 바그너의 심취한 오페라의 작곡가이다. 그 반면에 브람스는 리스트나 바그너와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고 절대음악의 세계를 지켰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 근대화한 것은 레거이다. 말러는 교향곡과 리트의 융합을 꾀했다. 또 그보다 앞선 요한 시트라우스 부자는 주로 빈에서 왈츠, 오페레타 등으로 음악을 대중에게 접근시키는 데 성공하고 음악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다. 리트의 세계에서는 볼프가 바그너의 영향하에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리하트 시트라우스는 리트, 교향시 오페라의 많은 뛰어난 작품을 낳고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 꽃을 피웠다. 낭만파의 음악을 먼저 대담하게 타파한 것은 쉔베르크 및 그 제자인 베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신빈 악파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쉔베르크가 확립한 12음 기법을 추진하여 조성을 부정하고 낭만적인 탄미성을 배격했다. 그것에 대해 힌데미트는 실용성을 주장하고 신빈 악파의 표현주의와 별도의 입장을 취하고 다방면에 달하는 작품을 썼다. 독일 오스트리아 현대음악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중세기의 음악을 연구하고 리듬을 강조한 음악을 쓰는 오르프, 전자음향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시톡하우젠,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담한 작품을 보여온 블라허. 이 블라허 문학에서
리듬과 이 블라허 문화에서 리듬과 박자의 창의를 보여준 아이넴을 비롯해서 포르트너, 헨제, 클레베, 아이슬러 등의 이름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위에 나치 시대의 조국을 떠난 작곡가도 적지 않다. 바일, 토호, 크시에넥도 그러한 사람들이다.